19화 네버엔딩 스토리. 어느 화창한 오후, 인자하고 선해 보이는 인상의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10살 때 우리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친어머니라고 믿고 따랐던 그분은 저희 큰어머니였습니다. 그때 다소 방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친어머니와 같았고 저는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성인으로 잘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사회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었지만 친할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덕분에 방황하지 않고 대학교도 가고 프로 골퍼가 되어 캐디인 지금의 부인을 만나게 됐죠. 어머니와 할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전 항상 가족과 가정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요. 제 질문은 의뢰인님의 유년기 시절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처제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는 가정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그런 일은 당연히 없었죠. 여기 부인께서 소장에 첨부해주신 증거자료입니다. 근데 소장에 제출된 카톡 증거자료를 보면 남편분이 인정하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오해인가요? 인정이라기보다는 오해가 있었고 딸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막고자 했을 뿐이죠. 그래서 카톡 내용이 있는 대로 오해로 처제가 부인인 줄 알고 자고 있던 처제 엉덩이를 만졌다는 거죠? 네. 차가에 놀러가서 구조도 익숙치가 않았고 자다 깨서 비몽사몽이었나 보네요. 오해로 이렇게 돼서 슬픕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렇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후는 추후에 상의하기로 하고 별거 후 양육비 문제인데요. 별거 후 딸 양육비로 50만원씩 주기로 하셨었는데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양육비를 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간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시던 친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아유, 내 새끼. 할머니 간호를 하느라 차마. 할머니가 어디 편찮으신가요? 혹시 수술이라도 하신 건가요? 네? 그냥 오래된 지병이 있으셔서. 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네요. 그럼 현재 살고 계신 집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인데 이 집에서 부인과 따님이 거주 중이고 남편분은 나와서 생활한 지 6개월 되신 거잖아요. 왜 월세는 지급하지 않고 계셨던 건가요? 그건 제가 다니던 골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어요. 다음 달부터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야죠. 월세를 지급하신다고요? 여기 글과는 말씀이 다르신데요? 그럼 이 카톡 내용은 뭐죠? 시아엄마, 저 집주인이에요. 이거 괜찮겠어요? 네? 집주인 아주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남편이 앞으로 월세 지급을 안 하겠다고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며 연락 왔어요. 그리고 월세 계약 더 이상 갱신 안 할 테니까 1억 원 보증금 중에서 7천만 원을 할머니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먼저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줘도 되는 거 맞아요? 네? 뭐라고요? 여기 자료엔 이렇게 적혀있네요. 이게 저희 할머니가 지병으로 인해 급하게 수술이 필요하셔서. 아까는 지병이 있을 뿐 수술까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요새 할머니가 편찮으시니 미리 수술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워낙에 고령이시다 보니 대처할 게 많네요. 네, 그럴 생각은 아니셨겠지만 만약 돈을 미리 빼돌릴 생각이었다고 할지라도 위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부인분이 채권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재산 분할은 남편분이 할머니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가지고 오신 건 맞으나 혼인 생활 동안은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셨고 부인분이 맞벌이 하시면서 육아 비용 등을 대부분 내셨기 때문에 아무리 4년에 불과한 혼인 기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0%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자료가 문제인데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지만 제가 남편인데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제가 보증금 중에서 얼마를 받아갈 수 있을까요? 1억 원 중에서 위자료 3천만 원에 재산 분할 20%, 높게 잡아도 30%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남편분이 가져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이 쉽지 않네요. 변호사님이 잘 방어해 주셔서 3천 정도만 주고 끝냈으면 좋겠네. 사실상 그 금액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압니다. 어쨌거나 잘 부탁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손자 결혼한다고 소중하게 모아주신 돈입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착수금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카드 대금 결제리라 내일 바로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돼도 입금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소송이 진행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입금을 하지 않고 버티셨다. 김수호님, 법무법인 시작입니다. 네, 그럼 오늘 꼭 착수금 입금 부탁드릴게요. 이런, 지금 입금하려는데 은행이 마감 시간이라 내일 꼭. 지금 장례식장인데 친구가 갑작스럽게.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할머니가 지금 너무 편찮으셔서 퇴원하시는 대로 바로 은행에 갈게요. 그럼 핸드폰으로 입금해 주시면 지금 바로. 제 폰이 은행 앱이 잘 안 돼서요. 네, 제가 밀린 양육비부터 좀 지급해야 돼서요. 졌어. 변호사님, 이분 지급 안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살다 이런 분은 처음이에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어쩔 수 없죠. 서로 간에 치열한 공방이 몇 차례 오고 갔고 시간은 흘러 조정길이 잡혔다. 우리 쪽에서는 4천만 원까지 지급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이상은 조정이 절대 불가합니다. 다 됐고 저는 더 이상 저 사람과 이야기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합쳐서 4천만 원 받고 끝낼게요. 조정위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제 잘못으로 인해 다소 오해가 있긴 하지만 아내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저 인간 또 시작이네. 부족한 저는 할머니의 병간호 때문에 6개월의 별구 기간 동안 제대로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질린다 진짜. 헤어지는 마당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고마웠던 부인 그리고 남겨진 딸을 위해 마지막으로 단둘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야기 안 해요. 그래도 마지막인데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자, 이제 모여주세요. 네, 그럼 조정 조건은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 분할로 1억 원 보증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 및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까지 전 재산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요, 변호사님. 이게 헤어지는 부인에 대한 제 마지막 예의예요. 변호사님이 그동안 애써주셨는데 변호사님에게도 미안하네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보증금 1억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 및 자녀 양육비 70만 원과 관련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다. 남편의 이상 행동은 예상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할 소송 비용을 전부 부인에게 빼돌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생각인가 보군. 그렇다면 여보, 잘 들어봐. 소송 비용이고 뭐고 다 줄게. 난 개인회생 신청하고 배째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 돈 없는데 어쩌라고. 내 전재산 놔줄 테니까 일단 하라는 대로만 해. 그리고 나중에 현금으로 조금만 땡겨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작입니다. 남편분께서 아직까지 착수금도 지급하지 않으셔서 연락드렸는데요. 드려야죠. 다만 이번 주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혼의 상심으로 마음이 너무 헛헛하네요. 딸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오늘 입금이 어려우시다고요? 네, 제가 경황이 없네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이제 연결이 안 되네요. 변호사님, 이분 아무래도 부인에게 전 재산 빼돌리고 지급 안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알고는 있습니다. 네? 남편 채권이 부인에게 넘어가기 전에 못 받은 착수금에 대해 가압류라도 걸어둬야겠다고 생각하여 이미 보증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놨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당연히 지급할 건데 뭐 이런 걸. 아내가 난리가 났네요.
이것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알죠. 그래도 연락이 안 되셔서 어쩔 수 없이 가압류했다는 것 이해하시죠? 아, 그럼요, 변호사님. 바로 입금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김수호님 문의 전화 또 오셨는데요. 바꿔드릴까요? 네. 양육비는 그래도 지급하셔야죠. 회생 절차 진행 중이면 양육비 감액 가능하죠? 아, 가능하긴 하죠. 그 후로도 이분은 밀린 양육비 미지급하는 방법, 70만 원으로 책정된 양육비 감액 소송을 위해 계속해서 법률 상담을 하셨다.